이제부터 잘들 계셔야 되는데 며칠간요, 그죠? 잘들 계십니까? 그러게요. 사람이랑 더불어 살기도 힘든데, 요 이상한 병이랑 또 더불어 살라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여튼 잘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요. 아니, 오늘부터 5번인가 6번 정도는 영상을 땅을 사서 개발해서 하는 거를 쭉 올려드릴게요. 제가 딴 쪽에서 뭐 유튜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재랑 너무 얽혀서 중간에 올리긴 그래서 영상을 따로 모아놓고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땅을 사서 그걸 허가를 내서 개발해서 건물 상가나 주택을 지으는데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항이에요. 저는 개발업자가 아니니까 저희 회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쉴 때 뭐합니까? 이런 자료라도 한번 보면 나중에 평생 도움 한번 될 수 있겠지요. 평생에 집을 한 번 짓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많은 자료를 보는 것도 너무 큰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 연휴 기간 안에 계속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소개할 영상은요, 지금 장장 한 10개월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라기보다 저희가 전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가나 소매점이나 어떻게 보면 몇 층짜리 상가나 똑같은 개념이 도입이 되겠지요. 제가 짓다가 고충들이 이제 몇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극소한 경험이라서 아주 작은 경험이라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움이 되는 또 사이트도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2회분은요 매주 일요일 7시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저희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들을 일주일에 한 번 올릴 건데 일주일간 발생된 일을 모아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요. 뭐 매일 올린다고 해서 매일 올릴 내용도 없고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1400평입니다. 그래도 30억, 근 4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요 전시장을 만들면서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입니다. 뭐 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무슨 다른 뭐 개발 행위 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리기 버겁지만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비슷하게 뭐 상가를 만든다든지 도시 외곽에 어떤 뭐 큰 매장을 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땅 구매 요령인데요. 구매하는 요령이라기보다 저희가 참 많은 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이 2달 이상을 저희 전시장에 맞는 규모가. 저는 유튜브에서 자재 매니저 토모코리아라는 또 다른 한 6, 7만 되는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소개하는데 이쪽이 사고도 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좀 위험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재를 따로 빼야 되는 상황이 와서 전시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만드는데 땅부터 구매를 하게 됐어요. 원래 땅이 이미 다 건물 지어진 거 경매를 받던지 아니면 싸게 사면 좋은데 저희가 원하는 위치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땅부터 구매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생되는 일들을 저한테도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고 또 혹시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땅을 처음에 사서 어떻게 하고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땅을 구매하기 전에 들어가는 기본 지식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돈도 있고 기본 지식도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에 정리해놔서 가끔씩 밑에 모니터도 보면서 할게요. 그 기본 지식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주의 영상에는요. 종합건설을 결정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종건 결정하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 종합건설을 결정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우선은 땅을 사서 건축을 올리시려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평수가 몇 평인지를 아셔야지 돼요. 저희는 평택 이쪽인데 지역마다 좀 틀리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750평까지는 심의를 안 받고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도시 인근에는 550평 이렇게 줄고 한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750평까지는 시에서 심의라는 걸 해요. 이 땅을 개발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교통 뭐 등등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패스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시정사항들이 계속 나옵니다. 땅을 할 때 꼭 그 심의를 걸치는 땅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저희는 1400평이라서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의를 맞는 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소 평수가 1000평이 넘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땅 살 때 부동산에서부터 이 땅이 심의를 받는 전제 하에서 이 땅을 저희가 이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시작을 한 거지요. 그리고 농지는 알잖아요. 농지 취득은요, 개인은 할 수 있지만 법인에서는 농지 취득을 못 합니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서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 지금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저희가 개발하면서 들어갔던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를 나중에 요거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 보입니까? 개발 행위 허가서라는 건데 요거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안 나오면 법인은 우선 땅 취득을 못 해요. 법인이 취득을 못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가 큰 땅을 사려면 농지 개발 행위 허가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틀릴 거예요. 저희는 750평 이상은 무조건 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비용도 조금 많이 올라가요. 설계 비용까지 제가 겪은 저의 어떤 샘플링이죠. 그 한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도 전 모릅니다. 잘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셔도 그냥 저의 상황을 얘기를 해서 혹시 이런 게 도움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돼서 우선 이 땅 구매 금액이 이렇게 형성되고 우선 돈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사실 때 이 땅이 자연 녹지인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인지는 꼭 아셔야지요. 그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계획관리는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러면은 40% 400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바닥 면적입니다. 400평에 또 4층을 올릴 수 있어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요 1000평이면 20% 200평만 지을 수 있어요. 200평에 4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 살 때 첫 번째가 계획관리인지 뭐 자연녹지인지 그 형질에 대해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질을 알았으면은 이제 이게 임야인지 전인지 답인지 꼭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면 농지 전용 비용이라고 돈 나와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야는 그게 안 나와요. 농지 전용 비용이 조금 깊게 들어가주면 농지 전용 비용이라는 거는 공시지가의 30%를 내게 돼 있어요. 도시권에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상한선을 5만 원을 묶어 놓습니다. 1스퀘어미터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땅값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면 3만 원이잖아요. 이 해배당. 그러면은 3만 원이 적용이 되고 이 땅이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 하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이면은 6만 원 내는 게 아니고 5만 원이 상한가입니다. 그 도시 주변에는 다 5만 원 상한가를 할 겁니다. 도시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평당 공시지가의 30%만 내는데 그래서 1스퀘어미터이기 때문에 평당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도시 근처에는 16만 5천 원을 내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논 전인데 1000평이면은 1억 6,500만 원을 개발 비용으로 냅니다. 작지가 않지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임야는 이 돈을 안 내요. 대신에 임야는 나중에 개발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준공 다 하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개발 분담금은 공시지가에서 지금 공시지가에서 개발을 했어요. 이게 전이잖아요. 전은 10만 원인데 대진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급이 상승된 부분에 관련된 차액을 또 세금으로 냅니다. 정부는 땅 장사하는 나라입니다. 돈 진짜 많이 봅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 용지가 올라간 돈을 내게 되는데 그 올라간 금액의 25%가 개발 분담금이에요. 근데 개발 분담금은 토목공사 있잖아요. 토목 설계, 토목 비용, 뭐 블럭 깔고 레미콘 치고 이러는 비용을 다 뺍니다. 공시지가에 그걸 합쳐요. 그리고 현재 그 근처에 있는 대지 가격 어느 설정을 하나 해서 그 대지 가격의 차액의 25%를 내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거 좋기 1억 5천 2억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발 분담금도 무서운 겁니다. 어찌 보면. 자, 이제 설명드렸죠. 첫 번째 계획관리인지 녹지 전용인지 그 용지 용도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임야 살 건지 전 살 건지,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많이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심의를 맡으려면 첫 번째 건축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토목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변동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받으려면 빨리빨리 설계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받을 때 건축 설계 비용은 1000평이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평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나머지는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내골 받으시고, 그러면 1000평이면 800만 원이 건축 설계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 비용은 평수 짓는 겁니다. 1000평에서 100평을 짓는다. 나는 200평을 지을 거야. 그러면은 뭐 200평 곱하기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300평 지을 거야. 그러면 300평 곱하기 8만 원. 여기서 이제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고, 토목 설계 비용은요, 전체 평수입니다. 전체 평수의 기준이 보통 2만 원꼴 잡는데 많이 할인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1000평이면 2천만 원이에요. 토목 설계 비용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잘 조율을 하시고, 토목 설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심의를 맡아야 되잖아요. 시청에 가서 심의 받는 다 질의들을 이분들이 다 합니다. 도로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내고 하수는 어떻게 내고, 그래서 토목 설계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다 시에 가서 심의를 맡아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거를 떨어뜨려요. 자, 두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용지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설계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별로 없지요.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 이거 이제 개발 행위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땅을 법인 같은 경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도 먼저 사놓고 개발 행위 하는 것보다 개발 행위 떨어뜨리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개발 행위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사전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얘기한 농지 전용 비용이라는 거, 평당 전이나 논이나 밭일 경우에 제법 많습니다. 매덕 준비하셔야 돼요. 복비는 0.9% 법정 복비를 대부분에 받습니다. 땅이 커도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니까 어찌 보면 저희 0.9%가 금액, 판매하는 금액의 9%예요. 그리고 나서 종합건설 결정하기 전에 토목공사를 보통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지질검사, 하기 위해서 지질검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인입해야 되거든요. 전기 인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세륜기, 바퀴를 닦아야 됩니다. 흙을 메꾸려면. 어쨌든 뭐 어떤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세륜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런 부수적인 돈들이 조금 들어가요. 요게 지금 요 부분까지가 땅을 사서 심의 비용을 맞는 데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가 끝났으면 이제 종합건설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종합건설이랑 계약을 하면 그저 착공계를 내서 착공을 떨어뜨리는 거지요. 그 과정들은 다음 편에 제가 또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땅을 사기까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심의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2달 넘게, 2~3달 막 걸립니다. 거기 어떤 또 조건들이 안 맞으면 또 틀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설계 변경도 몇 번 했거든요. 해보니까 처음에 땅을 봤을 때 뭐 우리 같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맞추는 기준하고 진짜 일어서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큰 차이도 나중에 준공 다 하고 나면, 지금은 좀 공사 과정이라서 제가 문제 소지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땅 사는데 어떤 대략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준비 땅값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비, 건축 설계비, 그 땅에 몇 평을 지을 건지, 그다음에 토목 설계비, 토목은 전체 면적입니다. 토목 설계비, 부동산 복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농지 전용 비용. 이거를 전이나 밭을 샀을 때는 그걸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야가 조금 비싼 겁니다. 항상 또 잘 보면. 뭐 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법이 나온 거니까 또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건물 지어진 거 사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개발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조금 많이 힘들고 부딪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부딪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지점에 좋은 게 딱 있으면 그건 다 돼 있는 거니까 그걸 사면 좋은데, 또 원하는 게 또 보통 없으니까 고민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땅 구매하고, 저희는 이제 토목공사 다 끝냈습니다. 1억 5천, 2억 들여서 평지 딱 만들고 축대 다 쌓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이렇게 묶어서 넣어 드릴게요. 혹시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도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도 이렇게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자재 매니저 토목코리아라는 다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재를 올려야 되는데 건축 짓는 것까지 올리게 되면 성향이 너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건물 짓는 어떤 프로젝트만 제가 따로 유튜브 하나를 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건물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사수가 있습니다. 부사수가 자재를 올려줄 거예요. 저랑 또 다른 어떤 색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2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또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합건설 선택하는 방법과 지금까지 들어갔던 어떤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또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주일에 매주 7시에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잘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